이번 주제는 IPO 된 주식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그냥 이렇게 투자하고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투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나노엑스를 통해서 이 IPO 된 주식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저한테 좋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하고 배운 것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fidelity.com이고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IPO 주식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로 하면 좋으니까 계속해서 이 나노 X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6불 정도 올라서 24% 상승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볼륨이 이제 지금까지 평균이 어, 하루에 한 400 거래가 되는 것이 오늘은 900 정도 거래됐으니까 이 거래 볼륨으로 따지면 되게 거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 어, 여기 8월 달에 8월 21일 날 상장된 이후로 주가 변동이 이제 좀 보이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을 때가 이때가 한 이제 마감이 한 66불대 이럴 때 65불대 됐고요. 그 이후로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떨어지고 4일째 반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좀 반등하면은 손해도 줄이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뉴스라고 나오는데 보시면 이 나노엑스가 오펜하이머에서 하는 그 버추얼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에 이제 참석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참석할수록 기업을 홍보하는 거죠. 오펜하이머 이런 건 투자 회사니까. 그래서 이런 투자 회사가 하는 그런 모임에 자꾸 참석해서 회사를 알리는 건 PR하는 건 이제 좋은 건데 이건 이제 좋은 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 밑으로는 좀 더 나쁜 뉴스들인데 그건 제가 다른 웹사이트 통해서 좀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은 아직 많은 자료가 없습니다.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어닝도 다 나온 거 없고요. EPS가 마이너스 0.78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 EPS를 보면 마이너스 600이죠. 뭐 신생 기업이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시면 뭐 여기 보시는 이런 자료는 뭐 참고할 건 못 되고요. 여기 보시면 리포트가 나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서치 리포트 보시면 9월 18일 날 톰슨 로이터에서 뭐 하나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보통 이게 기업 분석하는 리포트 폼인데 보시면 뭐 이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마켓 캡이 3빌리언 좀 되는 거고 주가 변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저기 투자자 비율이 5.5%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내용 없고 1년치인데 뭐 이게 한 달치 나왔으니까요. 5년치는 이제 한 줄로 나오네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 그나마 이제 좀 이제 자료가 포함된 게 나녹스가 여기 있는데 나녹스처럼 그 헬스케어 이 장비 만든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을 이제 피어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뭐 섹터라고 요 작은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을 여기 놔뒀는데요. 다른 회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애널리스트가 돼서 바이, 뭐 스트롱 바이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레이트된 회사 중에서 이제 뭐 피어 그룹에서 고른다면은 그런 회사들을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내려서 보시면 아직 다 이렇게 차트들이 다 비어 있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한 분기는 지나가야지 이런 게 좀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아니면 충분한 자료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계속 자료가 없고요. 그래서 피어 그룹이랑 계속 이제 비교하는데 피어 그룹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없죠. 리스크 애널리시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더 내려가서 보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 비교해 볼 때 일주일간 나스닥 0.1% 떨어질 때 나녹스는 마이너스 41% 떨어졌다. 뭐 이런 거 비교가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 이게 탑 인스티튜셔널 홀더스라 그래가지고 그 요즈마라는 것이 그 유대인들 기업 상장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5.5%, 아까 앞에 인스티튜셔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거 얘기된 게 그게 5.5%고요. 그 다음에 누울이란 것은 이거 전략적으로 스트래티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관들이 7.6%인데 여기에 아마 이제 그 한국 기업도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7.6%가 되고, 그 다음에, TD Asset Management에서 갖고 있는 게 4,000주 정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기관이 4,000주 갖고 있는 것은, 안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이 회사에 근무하는 애널리스트가 조금 샀다고 생각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이 폼이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보게 되는 기업체에 대한 애널리스트 리포트인데 그래도 보통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이 긴 것도 있고 약간 짧은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그 리포트인데 보통 리포트에 이제 아직 빈칸이 많이 비어 있다. 흔히 말하면 자료가 많이 이제 아직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웹사이트 제가 옮겨왔습니다. 이트레이드라는 또 이제 그 뭐 피델리티라든지 TD 아메리카, 찰스 스왑 이런 것처럼 개인들이 이제 어카운트 오픈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그 미국 웹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이트레이드는 지금은 뭐 그렇지만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개인들이 컴퓨터로 주식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한 몇 년 전에 로빈후드 같은 거죠. 로빈후드는 그 이후에 이제 이 휴대폰으로 주식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고요. 예, 그래서 이 트레이드는 PC 버전으로 할 수 있게 한 그런 센세이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트레이드를 가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거, 지금까지 본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나와 있고요. 틀린 것은, 보시면, 피델리티에서는 마켓 캡이 한 3빌리언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1.5 빌리언이니까 아마 지금 주가가 그 새에 또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60불대에서 30불대로. 그래서 아마 그걸 반영한 거에서 이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리서치에서는 moderate buy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이따 볼 건데 먼저 뉴스를 보겠습니다. 뉴스는 9월 18일자에 나온 뉴스인데 지금 이제 이 신생 기업이니까 공격을 많이 받는데요. 공격받는 것보다는 검토를 받는데 검증받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만 이렇게 왜 이렇게 연못에 건빵 이렇게 좀 떠트리면은 붕어가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그만 하자가 있으면 그걸 보고 막 몰려드는 그런 이제 법률 집단이 있게 되는데요.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카팔란 팍스 인베스터에서 뭐 이제 조사한다는 거니까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The Klein Law Firm에서 또 이제 뭐 이제 수했다라고 이제 어나운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11월 6일까지
이제 손해 본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자 누가 있으면 내가 대리해서 소송하겠다는 거니까 투자자 모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리바이스 앤 코싱 코싱키라는 그런 또 법률 회사에서 또 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lead plaintiff니까 이제 대리 그 대표로 이제 그 소송할 사람들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커비 맥커넬이라는 회사에서 또 이제 수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겐 버만에서 또 이제 이게 어터니들이죠. 법률 회사가 또 이제 여기 보면은 프로드 케이스 파일 됐으니까 고소한 겁니다 벌써. 그래서 고소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쿠보위츠라는 로 회사에서 또 이제 클레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The Shackle Law Firm에서 또 한다니까 또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로스 로우 펌에서 하니까 또 하나 추가됐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좋은 소식인데 일단 이제 로펌부터 제가 카운트하고 있었어요. 빈센트 웅이라는 또 변호사가 법률 그룹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인단 모집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렌시 플롱가이 앤 머레이라는 회사에서 또 합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까지만 본 것만 해도 10개 정도의 법률 회사에서 소송을 걸었거나 소송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해본 그 투자자들 그 이제 소송 대리인으로 하기 위해서 모집하고 있는 그런 소송 과정에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좋은 뉴스 한 가지는 아까 좀 전에 그 피델리티에서 뉴스 하나 나왔죠. 오펜하이머에서 하는 Virtual for Healthcare Life Science and Medtech Summit.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PR 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뉴스 한 개, 그 다음에 변호사들 법률 회사에서 소송한다는 거 10개 이런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뉴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틸 저기 이트레이드 웹사이트에서 여기 애널리스트 리서치 보면은 이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 타겟 프라이스가 67불대입니다. 그래서 하이는 70불, 로는 65불. 그래서 이제 평균가가 67불대로서 현재 주가로 생각하면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93% 정도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정말 듣기 좋은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최근 3개월 동안 3명의 이 분석가들이, 주식 분석가들이 분석한 거를 이게 차트에 표시한 거죠. 앞으로 12주, 그러니까 1년 동안 얼마나 오를 건지를 예상한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세 분의 이름하고 이제 소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별표가 있는데, 이 트레이드에서는 나름대로 분석한 사람들이 분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하는지에 따라서 점수도 매겨지고, 그 다음에 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또 추정하는 것에 따라서 또 별점이 또 매겨지고 이래서 이렇게 별 표시가 있는데, 별 4개 반, 별 4개짜리 분들도 여기 2분 계시고, 별 2개 반 분이 1분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마 이 애널리스트들은 또 투자를 할 때 그 금액을 얘기했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때 투자한 걸로 따지면 마이너스 26%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마이너스 26% 정도 물린 경우도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처럼 같이 이 투자 보고 나왔을 때 투자했으면 마이너스 26% 같은 경우가 생겼겠네요. 그래서 이거 아티클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리드 아티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Need on the fly이라고 나오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the fly인데 음, 자, 여기 웹사이트 보시면 the fly이고요. 한국말로 하시면 여기 그러니까 thefly.com입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뭐 찌라시.com 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의 뭐 이분 하신 게 그 별표 4개 반이었는데 이 내용이 그 70불 타겟 프라이스고 그 다음에 목표로 15,000개 나노엑스를 설치하기를 2024년까지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저가로 그 다음에 설치를 해서 그 다음 이 2024년에까지 15,000개 설치를 하면 저가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 2026년도에는 900 million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 9억 불 정도죠. 9억 불 정도 매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제 65%의 프리캐시가 생기고 어 그죠? 마진이 65%고 그 다음에 2억 2,500만 불 정도의 캐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자자는 롱텀 장기 투자로 보고 있으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성장주에 포함되어 있는 이 위험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는 아직 주가에 좀 현재 주가에 좀 덜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앞으로 춤을 좀 추듯이 업앤다운을 할 건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좋고 올 1년은 70불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이분이 내놓은 이거 리포트 보시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리포트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이건 한 줄짜리 뭐 리포트라고 할 수 있으니까 찌라시라고 제가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보통 내용이 그 회사 홍보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저기 회사 웹사이트 가서 읽은 거 다시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한번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저 애널리스트 여기도 보시면 이분은 오펜하임에서 좀 이름 있는 데죠. 아까 오펜하임에서 하는 그 버추얼 서밋에 나노엑스 관계자들이 참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분이 투자 의견을 내면서 여기 한번 참석해서 PR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내피셜이 저는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오펜하이머는 좀 이름 있는 투자회사니까 어쨌든 레이슨 홀드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어, 저기 애널리스트로서는 별 4개인 분이시네요. 그래서 한번 여기 리드온 어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 이제 두 번째 분이 하신 데 왔는데요. 여기는 웹사이트가 streetinsider.com이라는 웹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리포터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한 줄 기사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프라이스가 이렇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세 명이 돼 있는데 자기는 홀딩이었고 앞에 다른 두 사람은 이제 바이였죠. 이제 그런 거 있고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냥 리스트 올려놓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분, 이분은 바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여기 더 플라이에다가 내용이 있네요. 이게 더 플라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뭐 한국말로 하면 찌라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더 짧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 프라이스가 65불 이렇게 아주 짧게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저 본격적으로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어,
좀 더 이렇게 큰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1994년도에 나오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 전쟁에서, 2차 대전 전쟁에서 돌아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죠. 그래서 이 어부가 돼서 고기를 많이 잡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이때 같이 고기 잡았던, 이 동업자에게 돈을 맡겨서, 이제, 그 돈이 불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 사과 농장에다가 투자한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지나니까 그 사과가 농장이 너무 잘 돼서 자기는 이제 일 안 하고 먹고 살 정도로 부자 됐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애플 이 농장이 아니고 애플 주식을 사서 투자해서 이제 부자가 됐다라는 것이 영화에 나오는데 영화가 나온 게 1994년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의 역사를 한번 보면 애플은 1976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94년도까지는 이 맥북이라는 맥켄토시라는 컴퓨터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플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폰은 사실 2007년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994년도 이전에는 애플 아이폰이 없었죠. 그래서 아이폰 없이 이제 돈 벌 때 애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이 포레스트 검프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로 돈을 더 많이 번 건 이 아이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고 지금 이제 2020년까지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담으로 하면은 이베이에 가면 애플 처음에 나온 시제품 있죠. 그 모델 A12032 요즘에 이베이에서는 그 기념품처럼 팔리죠. 옛날 우표 모으는 것처럼 11,000불 정도, 12,000불 이 정도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수집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이 애플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애플을 샀을 때 2076년에 들어가지 않고 아이폰 나왔을 때 2007년도에 들어가도 됐고요. 포레스트 검프 영화 보고 나서도 한참 10년 이후에 들어가서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IPO 주식에 대해서 너무 서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애플의 아이폰 나왔을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거 진짜 AS가 안 돼가지고 뭐 안 돼서 가져가면은 뭐 교환도 안 해주고요.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교환을 해도 그래도 이제 뭐 교환 받은 게 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불만을 가지고 삼성 갤럭시 폰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뭐 너무 콧대만 놓고 제품도 뭐 시원찮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게 아이폰이었습니다. 지금도 좀 일부 듣기도 하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보시면 2003년도에 설립하고 2010년도에 IPO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년이 이제 된 거죠. IPO 한지. 그렇지만 주가는 최근 1,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상승한 거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 대량 생산이 된 것이 상하이에 이제 테슬라 공장 완료되면서 거기서 모델 3하고 모델 Y가 이제 생산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이 된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자동차 보면은 뭐 그 소프트웨어는 좋지만 전기하고 못하는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못하는 참 좋지만 나머지는 엉망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짝이 뭐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틈이 많다든지 이런 게 많죠. 그래서 그게 테슬라에서 공정할 때 조립해서 만들 때 그 용접하는 것이 그 기술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텍사스에 공장 만들고 독일에 공장 만들면 그런 것이 이제 더 좋아져서 제품이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약간 뭐 미국식으로는 좀 조잡해도 미국 사람들은 사주지만 유럽 사람들은 좀 조잡하면 사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물건 팔려고 하면 아무래도 더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독일 공장, 그다음에 텍사스에 이번에 공장 되면은 더 꼼꼼하게 만들어서 할 거니까 사실은 자동차 차체 프레임으로 보면은 더 이렇게 품질이 좋은 상태로 될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전에는 안 좋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제품이냐 차냐라고 이제 막 얘기해서 이제 AS를 물어보면은 정말 AS 형편없죠, 테슬라도. 하지만 어쨌든 이 애플과 테슬라는 강력한 팬심이 된 거죠. 뭐 마치 저기 BTS의 아미처럼 그 팬심으로 해서 이 애플과 테슬라를 키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키운 이 팬들이 소비를 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의 애플과 테슬라가 있고 주식이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보다는 테슬라가 짧은 기간에 더 많은 팬심을 했죠. 이 앨런 머스크가 2004년도에 이제 이 테슬라에 조인 하는데요. 물론 저기 페이팔을 팔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앨런 머스크가 말썽을 일으키는 만큼 또 이거 네거티브 마케팅이 돼서 오히려 자동차가 더 잘 팔리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홍보 안 하고 마케팅 안 하고 앨런 머스크가 뭐 한 사람이 뭐 홍보도 더 많이 한 효과가 돼서 광고비 아낀 걸로 이제 더 개발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뭐 애플과 비교하면은 이런 기간이 단축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애플에서도 스티브 잡스라는 걸출한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팬심이 생긴 거죠. 아무튼 이 기간이 좀 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팬심이 형성돼서 그 제품에 대한 이제 이 애정이 가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많이 주가가 많이 성장하는 걸 보는데 그런 걸 보고 들어가도 이 IPO 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가 넓지 않다.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 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IPO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할 건지 한번 한 장으로 정리하면 주식 상장 전이 있고요. 주식 상장 후가 있는데 먼저 주식 상장 전에 한번 점검해 볼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몇 년째 알고 있는 기업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일하는 분야와 관계되는 거라서 좀 잘 아는 이야기 스토리를 갖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이제 이번에 같이 대기업이 투자했다는 그런 기업이 있는지, 그래서 또 얼마나 투자자들이 했다든지, 그 뭐 이번에 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했다. 그러니까 좀 더 신뢰성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빅 투자자들이 많으면 더 좀 더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어, 그냥 뉴스로만 내가 소문에 좋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것이 핫한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베이스를 두고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을수록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의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준비 상태가 되면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상장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그래서 상장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장 이후에 보면 우리가 최소한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이 분석 리포트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자는 겁니다. 바로 들어가지 말고. 근데 이 경우에는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두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5개에서 10가지 10개 정도의 분석 리포트가 제대로 된 분석 리포트, 아까 피델리티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리포트죠. 이 트레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찌라시 레벨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리포트가 한 5개에서 10가지 정도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바이 셀 뭐 이런 게 좀 나오는 걸 봐서 그때 들어가도 좋겠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어느 정도 분석이 됐다는 거니까요. 다음으로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왜냐면 이 피델리티나 뭐 이트레이드나 공이 마찬가지로 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는 최소한 지나야지 뭐 분기별로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한다든지 주식도 이제 뭐 하다못해 뭐 21선하고 51선 두 개는 평균선 평균 이동선을 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개월 정도는 바라보고 다가 해도 들어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IPO 된 주식들만 모아서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그게 티커가 IPO입니다. 그래서 이 IPO 주식에서 그 제가 이제 이번에 뭐 스노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뭐 나녹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종목에 포함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 IPO ETF에서는 3개월쯤 지나서 자기네들이 여기 자기네 종목에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3년이 되면 이제 팔아서 이제 저기 시세 차익을 보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이런 IPO 같은 이런 것을 운용하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 IPO 주식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험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담을 정도면 저도 담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홀딩을 한 3년 정도 하는 건 사실 3년 정도부터는 장기 투자라고 보니까 그 정도 장기 투자해서 이익 볼 정도로 담으니까 괜찮은 거 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같이 담아도 좋고 이 IPO가 담을 때쯤 되면 다른 ETF적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 주식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ETF 이런 데 많이 담긴다는 얘기는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제 그 주가는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담기 시작할 때 주가는 상승하고 이때 상승할 때 같이 편성해서 같이 이제 이 분할 매수해서 들어간다고 치면 제 주가도 계속 상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투자 원금에 관한 것은 제가 돈이 많다고 그냥 다 거기다 이제 IPO 한 주식에만 다 집중적으로 100%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투자의 대가들이나 아니면 저기 확률적으로 봐도 어느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 장기 투자에서 큰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잘 짠 사람이 투자에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의 승패는 90% 포트폴리오에서 난다고 하기 때문에 투자할 때마다 얼마나 투자할지 일정 비율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3% 정도가 이런 저기 변동성 큰,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큰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양이 될 거라고 저는 최대양이라고 정했고요. 그래서 투자의 예를 1번, 2번 있는데요. 1번은 이 3개월이 되고 뭐 거기 지나서 이제 이런 IPO 같은 주식에서 3개월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IPO 같은 데서 담아주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다른 ETF에서 담아주면 더 좋죠. 그리고 이제 최소한 정보가 5개에서 10개 정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애널리스 리서치가 나왔을 때 한 1%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니면
바로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하면 그러면은 이 IPO 나오자마자 그냥 담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 나노 X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에 한 달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만 담고 2%는 단기 투자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거 예로 들면 이 나노 X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60불까지 20불대에서 60불 올랐다가 지금 30불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쯤에서 샀다고 치면 이렇게 내려서 또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이때 조금씩 들어가서 투자해도 이 단기 투자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는 단기 투자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하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앞에서 말한 조건처럼 이제 이 세 가지 조건 충족시키고 들어갔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이 3%를 분기별로 1%씩 투자해서 그냥 IPO ETF처럼 3년 장기 투자한 다음에 팔고 나오는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오는 그런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결정해서 이제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 IPO 주식 투자한 데 있어서의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투자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이 IPO ETF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피델리티 웹사이트고요. 보시면은 여기 1년 동안에 6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계좌가 1년 동안 63% 올랐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 1년 차트를 보면은 아주 이쁘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와서 여기 보시면은 이 곡선을 보시면은 가매도하고 가매수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진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진동폭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성은 이제 뭐 그만큼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이 50일 곡선이 상승하는 걸로 봐서는 50일을 그러니까 한 두 달이죠. 두 달치 정도를 가지고 이상 계속 한다고 치면은 언제 사든지 간에 대체로 상승하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이거는 더 같이 이제 뭐 더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 갖고 있는 44개의 종목 중에 탑 10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반수가 이 탑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줌, 우버, 그 다음에 핀도도라고 중국 거죠. 그 다음에 모데나, 니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핀터레스트, 데이터닥, 그 다음에 일랑코 애니멀 이건 저도 모르는 거네요. 그래서 애니멀 헬스니까 이 저기 애완견 쪽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아반토르인가 하여튼 모르겠네. 이것도 이 두 가지는 제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탑 10에 들어가 있고 이제 최근 3년 안에 이제 IPO 돼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각각 보시면은 다 뭐 100% 정도씩 이렇게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 뭐 담으셔도 되지만 나는 더 큰 수익을 노리기 때문에 이것처럼 앞으로 잘 나갈 기업을 1년 뒤, 2년 뒤 잘 나갈 기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좀 작아서 이게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단에서부터 찾아가시면 그러면은
이 밑단 찾아가시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년쯤 되면은 뭐 줌이나 우버처럼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된 IPO 된 것보다 여기서 리스트를 찾으시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더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저기 우리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나녹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스노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기 증권사 웹사이트 미국에서 하는 증권사 웹사이트 가면은 뭐 나녹스나 스노우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자료가 다 없는 거죠. 왜냐면 저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리포트가 못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노우는 아주 좋아 보이고 나녹스는 뭐 변호사들이 벌써 우리가 아까 세린 것만 해도 10개가 넘지 않습니까? 소송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어느 회사나 다 좀 거쳐가는 거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거쳐가서 이런 걸 잘 대처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앞으로 클 건지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는 거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하나 아시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는 sec.gov, government 할 때 gov입니다. 그래서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이고요. 한국말로 하면은 미국 정권거래소 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파일링이 나오고요. 파일링에서 Add가 Search Tool이라고 첫 번째 걸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나녹스를 제가 티커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넣고 한번 서치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저기 티커를 넣으면 안 되고요.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나노 X라고 이름을 넣고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나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고 나노 대시하고 X 하면은 여기 나녹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나녹스가 나오면 클릭하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이 날짜별로 최근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포트 이름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더 내용이 있는데 여기 F1 폼이 상장할 때 내놓은 상장 신청서죠. 그 등록증. 이게 F1이라고죠. 왜냐면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F1, 미국 회사는 S1으로 표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폼 F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이제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을 이제 이 증권거래소에 보고하게 되는데 그게 폼 6K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 맨 최근 것이 9월 16일 건데 Report of Foreign Issuer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이제 좀 공식 문서 같은 거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투자하시는 기업에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나노엑스도 여기서 와서 보시면은 이제 공식 문서가 있으니까 더 공부하실 분들은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같이 나녹스 주가가 이렇게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런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샀다고 쳤을 때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한 거죠. 이 점에서 매수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은 줄 알고 들어갔더니 장기 투자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엑짓 플랜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 엑짓 플랜을 만드는 걸 가지고 두 가지 경우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 장기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묻어두면 되시는 거죠. 그렇지만 단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손해 보고 계신 경우에는 그래서 원하지 않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제대로 아는 것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라도 안 되는 투자금이라도 해소해서 또 다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저는 생각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주식을 갖고 계시면 다시 주식이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그 사셨던 가격에 비하면 그때 비하면은 뭐 이 정도 가격이 만약에 원금이라고 치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주식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어, 분할해서 이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씩 분할해서 하는데 대충 한 30%나 25% 아니면 50대 50 하시든지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나오게 되면 여기서 갖고 계신 것보다는 그래도 이만큼 정도는 다시 찾은 거니까 원금을 찾은 거니까 손해를 많이 줄인 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어, 이 차트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냥 다 팔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왜 이런 방법도 좋냐면 시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 시간도 돈인데 이런 시간을 또 투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와서 이만큼의 손해를 보더라도 이 금액을 가지고 다시 괜찮은 주식을 찾아서 투자하면 이만한 손해본 금액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얼마 되었든 간에 어, 이 지금 이제 매도하셔가지고 그 돈을 얼마라도 원금을 가지고 다른 데 찾아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 중에 손해 보신 분들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제 정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나노엑스를 통해서 이 IPO 투자에 대한 얘기를 제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투자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어온 주식시장하고 다음 주부터 어떤 또 장이 시작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